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6차시 고향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학생 권선생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고향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고향의 나타난 말하는 이의 관점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의원이 무엇을 통해서 따스한 손길을 통해서 고향과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향이나 가족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관점, 이건 어떤가요, 여러분들? 먼저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곳으로 바라본다. 뿐만 아니라 고향이나 가족을 따스함과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나타나 말하는 이 관점은 저번날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요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무엇이라 그랬죠? 말하는 이가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바로 손길이라 그랬죠. 이 손길을 통해서 말하는 이가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곳으로 바라보는 말하는 이 관점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고향이나 가족을 따스함과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라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의원이 따뜻한 손길이 바로 그 매개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제 6차시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보게 된다면 이제 시의 내용을 함께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시인의 그러니까 결국 이 시 안에 있는 말하는 이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의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인데, 1, 2행을 중심으로 말하는 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 2행에서 보면은 나는 낯선 타향에서 혼자 알아누워 어느 아침에 의원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은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결국 낯선 타향에서 혼자 알아누워서 어느 아침에 의원을 만난 것이 결국 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1, 2행에 주로 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아까 아무개 씨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가 아무개 씨를 아버지 또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는 구절을 볼 때 아무개 씨는 나의 아버지나 혹은 나가 아버지처럼 여기는 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고 구절로 보면 결국 나는, 아무개 씨는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 또는 나가 아버지처럼 여기는 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혹은 아버지로 섬기는 이. 이 구절은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구절은 바로 아버지로 섬기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편 의연은 그럼 아무개 씨랑 어떤 관계인가요?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죠? 의연은 아무개 씨랑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아무개 씨를 아느냐 한즉 의연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네 글자 함께 크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막역지간이라고 했죠. 결국 친구 또는 막역지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연과 아무개 씨 관계는 친구 또는 막역지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해서 이제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정서와 말하는 이가 그렇게 느낀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가 의연히 손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떠올렸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까 손길은 매개체라고 그랬죠. 그때 무엇을 느끼고 떠올렸는가? 말하는 이는 의연히 손길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그리고 무엇을 떠올리게 되었나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말하는 이 정서를 생각해 보면 말하는 이 정서는 따스함, 반가움, 친근함이 있겠죠. 왜냐면 고향을 떠올렸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도 떠올렸으니까. 그렇게 느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는 의원이 따스한 손길을 통해 고향과 아버지 또는 아버지처럼 여기는 이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이 따스한 손길에서 마치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낯선 태양에서 아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을 만났는데 이 의원이 알고 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고 서로 아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따스한 손길을 통해서 고향과 아버지 또는 아버지처럼 여기는 일을 떠올렸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 있다고 칩시다. 미국에서 가 있는데 문득 이렇게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떠올려 보았어요. 얼마나 따스하고 반갑고 친근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연히 따뜻한 손길을 통해 고향과 아버지 또는 아버지처럼 여기는 일을 떠올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의연히 따뜻한 손길에서 마치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의 상황, 정서, 대상과 관련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말하는 이의 상황, 정서, 그리고 대상과 관련한 태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본다면 결국 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이의 상황, 정서, 대상과 관련한 태도. 자, 그래서 말하는 이가 고향이나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해 봅시다. 위에서 선생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말하는 이 상황, 정서, 대상과 관련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관점을 파악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말하는 이는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곳으로 바라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말하는 이는 고향, 가족을 따스함과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는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곳으로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는 고향이나 가족을 따스함이나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시 주제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시 주제입니다. 그렇죠. 주제를 나타내고자 작가는 시를 썼겠죠. 그래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하는 이의 정서와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시의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듯이 그렇죠. 뭐 친근한 곳이라든가 이렇게 따스함, 그리움으로 느끼는 곳이 바로 고향과 가족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못해요? 가까이에. 그렇죠.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 시 주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향과 가족을 향한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그리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 주제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활동입니다.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성화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을 아니로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 것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오른 구름.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필필이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바로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란 시입니다. 둘 다 동시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나요? 백석의 고향 그리고 정지용의 고향.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뭐죠? 그렇죠. 둘 다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면 말하는 이가 고향에 돌아와 느끼는 상실감을 노래한 시입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말하는 이가 느끼는 상실감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말하는 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왔어요. 기대와는 달리 고향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상실감 그리고 허망함을 느끼고 있죠. 어떠냐면 돌아온 고향은 과거와 변함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자연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이에게 위안과 안정을 주고 있나요? 주지 못하고 있나요? 주지 못하고 있죠. 말하는 이에게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그랬을 때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구름처럼 떠도는 말하는 이의 모습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구름처럼 떠도는 여러분들 뭐 구름 같은 나그네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하는 이의 모습을 빗대어서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정지용 시인의 고향을 보면은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고향에를 지금 반복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고향에 반복을 통해서 고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고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라고 했어요. 결국 그리던 고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리던 고향? 이것은 바로 이 그리던 고향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한 고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고향이 바로 그리던 고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로뇨. 아니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로뇨 같은 경우에는 아니로구나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나에게 고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구나. 내 마음속에 간직한 고향은 아니로구나. 산꿩은 알을 품고 보세요. 산꿩은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그러니까 산꿩과 뻐꾸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산꿩과 뻐꾸기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인데 그런데 이거는 변함없는 자연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변함이 없어요. 산꿩은 알을 계속 품고 있고 뻐꾸기도 제철에 울고 있어요. 결국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인 산꿩과 뻐꾸기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변함없는 자연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자연인데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니지 않고 같은 경우에는 느끼지 못하고 결국 고향의 낯선 느낌입니다. 고향에 대해서 낯선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죠. 고향의 낯선 느낌. 그래서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지니지 않고는 느끼지 못하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아까 얘기했듯이 구름처럼 떠다닌다 그랬죠. 결국 떠도는 구름이라는 것은 뭘 나타냅니까? 결국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내면 의식.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내면 의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떠도는 구름이라는 것은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내면 의식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매 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산 외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산 외자. 결국 이 매라는 것은 뭐냐면 산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 끝에 홀로 울고 산 꼭대기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마찬가지로 이 흰 점꽃은 인정스레 웃고 있는 거예요. 이 흰 점꽃은 변함없이 고양이 자연은 변함없이 반갑게 맞아주고, 고양이 자연은 변함없이 반갑게 맞아주고, 그래서 이 고양이 자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산꽁이라든지 뻐꾸기와 같이 이 흰 점꽃이 인정스럽게 웃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양이 자연은 변함없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에 안이 나고, 아까까지 요 흰 점꽃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연물이 변함없이 나를 반겨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에 안이 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에 안이 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에 안이 나고, 결국 어린 시절에 풀피리를 불던 정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풀피리를 불 때의 감정이 정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풀피리를 불던 여유라든가 낭만이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피리를 불던 여유 낭만이 지금은 들리지 않아요. 결국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두 사라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결국 쓰디쓰다,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겨운 추억 대신에 씁쓸한 기분만 더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씁쓸한 기분만 더해주고 있다라는 거, 씁쓸하다라고 했죠. 입술에 쓰디쓰다라고 했어요. 입술에 쓰디쓰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이 씁쓸한 기분만 더해주기 때문에 고향 상실의 아픔, 결국 어떤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왜냐, 쓰다라는 표현은 미각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쓴바귀가 쓰다 이런 것과 같이 고향 상실의 아픔이 요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결국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이건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고향 상실 의식. 고향 상실 의식에서 오는 고향과의 거리감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향 상실 의식에서 오는 고향과의 거리감, 그러니까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고향에 돌아왔는데 자연물도 그대로고 뻐꾸기도 날 반겨주고 뭐 흰 점꽃도 인정스럽게 웃지만 그리던 풀피리는 들리지 않고 결국 상실감이 나타나는 고향 상실 의식에서 오는 고향과의 거리감이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보았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위 시에서 말하는 이 상황을 함께 말해 보도록 합시다. 결국 이 정지용 시인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이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와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시 표현을 바탕으로 고향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 관점을 파악해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이가 고향에 돌아와서 느낀 감정과 이것을 형상화한 표현은 어떻습니까? 네,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그러니까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그리고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또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또 무엇일까요? 그쵸,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는 이는 어때요? 고향을 위안 그리고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공간, 상실감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말하는 이는 고향을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공간, 결국 상실감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시 고향이라는 시에 대해서 정지용 시인의 시와 백석이 고향이라는 시에서 고향의 느낌이 어떤지 함께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석이 고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백석이 고향 같은 경우에는 따스함, 편안함,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정지용 시인의 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지용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고향에서는 상실감, 쓸쓸함이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두 시에서 고향을 바라보는 관점은 말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 고향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할 핵심은 결국에는 고향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 고향이 주는 느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말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 고향이 주는 느낌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함께 요 시 고향에 대해서 백석과 정지용의 시를 함께 보았어요. 그랬을 때 요 백석이 고향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백석이 고향 같은 경우에는 정겹고 친근한 곳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따스함과 편안함, 친근함이 느껴졌는데, 반면에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어땠어요?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곳이죠. 그래서 상실감과 쓸쓸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말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 고향이 주는 느낌이 달라지는데, 결국 말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가 고향에 돌아와서 느낀 감정에 대해서 이 정지용 시인이 고향을 통해 여기서는 안정과 위안을 주지 못하지만 백석의 경우에는 따스함과 편안함, 친근함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그려졌죠. 결국 말하는 이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 느낌과 주제와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고향에 대한 학습 활동을 모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 모으기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요 시의 목소리, 소단원 1 시의 목소리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의 목소리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배운다 했죠? 그렇죠. 소설에 관련된 이야기 속 시선을 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야기 속 시선을 함께 보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속 시선 소단원 2 이야기 속 시선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들이 천재교육교과서 노미숙 선생님이 쓴 중학교 국어 2-2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